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인생은 흔히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고 또 선택하는 그 하나의 큰 여정이 인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대공감 양성평등 인식확산 프로젝트 맘먹고 스타트업은 제주의 여성들이 자신의 길을 잘 갈고 닦아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분이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임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의 자연을 모티브로 원단을 제작해서 핸드메이드로 의상을 만드는 로컬 브랜드 스티치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민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으기가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워낙에 또 바쁜 분들이신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먼저 이은영 정책관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주도 내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 비율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되는 뭐 어떤 이유나 현상들이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올 9월 기준으로 여성의 고용률은 6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년 비교해서도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한 15년 전인 2010년과 비교를 해봐도 한 8.5%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는 여러 교육 수준도 향상된 거라든지 일생활 균형과 같은 사회 정책들도 발전해 왔을 거고 이제는 남녀 모두가 서로 일해야 되는 사회 환경으로 변화한 데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제주 지역의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그 경제 활동률의 제주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높고 다만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일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제 활동률이 높아서 여성이 경제 활동을 좀 더 참여해야 되는 구조로 가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3040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기에 걸쳐져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참여율이 훨씬 낮습니다. 특히나 35세에서 39세에는 거의 20% 가까이가 차이가 나니까요. 경력 단절 현상이 여전히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주의 핵심 산업과 연결을 해보면 우리 제주는 제조업보다는 숙박과 음식업 같은 관광 산업이 발전해 있는데요. 그곳의 여성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도 여성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건 다시 얘기하면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 활동의 지원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적인 경제 활동을 좀 더 돕는 방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성별의 격차 그리고 경력 단절의 문제 그리고 직종 분리의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질적인 어떤 개선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은영 정책관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주의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한눈에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마다 조금씩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기도 한데 전국 시도와 비교해봐도 월등히 여성들의 경제 참여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주의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41.3%를 차지하는데요. 제주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약 65%.
하지만 기혼 여성 중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9.4%로 4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경력 단절이라는 이슈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선민정 연구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력 단절이 생기는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2024년 제주도에서 경력 단절 여성은 한 9,900명 정도가 되고요. 15에서 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9.3% 정도입니다. 제주도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는 이유를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보면 육아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보다 전국이 41.1%인데 전국보다 13.9%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 준비 이유가 20% 정도, 임신 출산 이유가 18.5%, 가족 돌봄 이유가 5.8%, 초등학생 자녀 교육 이유가 0.5%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이유가 육아, 임신, 출산인 경우가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이유를 좀 더 다양하게 물어본 2022년 제주 지역 경력 단절 여성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계약 기간 만료가 15.4%로 가장 높았고요. 새로운 분야 진출이 13.5%, 자녀 양육 및 교육이 12.1%, 낮은 임금 소득이 11.5%,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우가 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 이유가 가장 높았고요. 40대 여성은 육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유가 가장 높았습니다. 항상 있는지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사위 먼저 갖고 계시는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번. 언니야, 이거는 옆에 사람이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고 참는. 절제. 딩동댕. 그러면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다들 바빠가지고. 카보리타 비중을 조금 가볍게 두고. 아니, 국수를 쳐야 될 수도 있어. 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도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웠던 것 같고 앞이 깜깜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라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다른 선생님들하고 피해주지 않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린데 아이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일 컸습니다. 야야, 화장실 갔다가 씻고 나와. 응. 남편이 혼자 밥을 먹는데 먹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근데 배달시킬 것도 없고 또 혼자 먹기 때문에 도시락을 매일 싸줘야 돼요. 근데 전혀 안 해요. 하고 싶은 거 이때는 하면 그냥 하라고 오만 하는 거죠. 서울 디지털 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를 편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동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창업 후에는 이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쓰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일이 있으신 그런 엄마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엄마들이 아이들까지 같이 케어를 하는 그런 것들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공동 육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밖에서 뛰어노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되죠. 저희 가족이나 뭔가 다른 도움이 받을 수 없는 엄마들이 정말 심적으로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서로 잘 만나서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이자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여성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건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을 겪던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이렇게 시도를 할 때 좀 겪는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현실적인 상황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오랫동안 일을 쉬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많이 위축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좀 해보자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창업에 도전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현정 센터장님, 이렇게 여성분들이 어떤 계기로 창업을 결심을 하는 거고 창업을 결심하신 분들이 좀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출산과 자녀를 양육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한 여성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일가정을 양립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단절되기 이전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육아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회적인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겨나야 되겠죠. 창업하신 여성 대표님들을 만나면 굉장히 존경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창업을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현재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양육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 시간을 단절이 아닌 새로운 경력과 경험의 기회가 되기도 해서 오히려 창업을 통해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돌봄의 경험을 활용한 틈새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창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창업이 목표이시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안에 굉장히 창업과 관련된 간단한 교육부터 또 굉장히 심도 있는 과정까지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정말 시장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좀 냉철하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창업에 뛰어드시면 좋겠습니다. 혼자보다 함께의 힘. 바로 여성 창업에 돛을 달아주고 전진을 도와주는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마케팅 이론부터 비즈니스 모델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협동조합을 결성해 이익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데요. 낮은 진입장벽과 유연성,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넓은 사업활동의 범위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협동조합. 특히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서로 돕고 연대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협동조합 결성의 큰 의미입니다. 저희 제주 하브루타 태움 공동체는 그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엄마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에 도전하고 또 하브루타 교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개성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접목한 후 지속 가능한 여성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심사를 진행해 창업팀을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팀은 이후 사업비와 필요사항 진단, 마케팅, 멘토링까지 받게 됩니다. 혼자 계신 노인분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되시는 노인분들께 도시락을 전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끼니를 걱정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양식에도 필요성과 동기는 몇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5분도 거기에 맞춰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에 많은 시간이 지금 창업 동기, 필요성. 이게 거의 5분이면 3분 정도 가요.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다른 경쟁자나 고객한테 만족을 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나 제품 개발 방안은 그렇죠 나오질 않아요. 올해 초에 다른 지원 사업을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말 이 사업 계획서는 잘 됐다. 우리는 꼭 합격할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지원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왜 우리가 떨어졌을까 너무 의아했는데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저희는 좀 큰 그림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거를 고도화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그냥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고 하는데 경력 단절을 오랜 기간 겪은 후에 창업을 도전하는 건 정말 더 큰 용기와 도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은 주인공이 또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바로 이민정 대표님이신데요. 실제로 경력 단절을 겪은 후에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좀 궁금해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고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지원을 받으셨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저는 7년차 디자이너로서 서울에서 이제 디자인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남편이 제주지사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남편의 이직으로 남편의 고향 제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관련업이 없는 제주에서 제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지만 관련 일을 좀 찾기가 처음부터 힘들었고 그때 또 2살 난 여자아이를 제가 이제 양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있었다고 해도 바로 복귀는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경력 단절을 겪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때 옷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그 패션 디자인과를 나오고 또 의상 디자이너 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옷을 막 잘 만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디자이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있는 시간 동안에 옷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게 아마도 지금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시간이 좀 축적이 되면서 저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우연한 기회로 저희 그 동네에서 미신 공방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신 공방을 이제 오픈을 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엄마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그분들하고 처음 시작한 1, 2년 동안은 정말 재밌게 옷 만들고 밤 늦게까지 애들 재워놓고 나와서 또 옷 만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2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제 즈음에 그때쯤 한 2년 차 되는 수강생분들이 선생님 저희 이렇게 이제 잘 만들고 이제 기술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걸로 제주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라는 질문을 좀 꽤 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만든 거 한번 플리마켓이라도 나가서 판매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함덕에서 그때 한창 18년도에 플리마켓 좀 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옷을 가지고 나갔죠.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근데 역시 처음 갔을 때 3시간 동안 저희가 5,000원짜리 파우치 하나 팔고 굉장히 터덜터덜 돌아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끝내지 말고 계속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매주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 어떤 날은 한 2시간 만에 100만 원치 정도의 의상을 판매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든 옷들이 수요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이걸로 한번 사업 아이템으로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굉장히 용기가 생겨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있는 창업 교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막 교육을 받으러 가던 찰나에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그 팀장님께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업을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이나로에서 하는 여성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을 한번 도전을 해서 그걸 통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이후에 육성 사업을 도전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컨설팅을 받고 그 기회에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이렇게 또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하나의 영화 스토리 같기도 하고 참 고생이 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내 인생에서 놓고 봤을 때 창업의 전과 후로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저는 창업 전하고 후가 어떻게 보면 좀 목표하는 게 좀 달라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 전에는 제가 이제 예쁜 옷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면 창업 후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주의 어떤 아름다운 부분을 제품에 녹여내서 소비자들이 그걸 통해서 제주를 이해하고 또 그것에 큰 가치를 느끼는 소비자들이 저희 브랜드의 스토리까지 궁금하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브랜딩의 구조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창업을 후에는. 그리고 교육하는 부분도 창업 전에는 단순하게 의상을 제작하는 스킬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어떤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길잡이가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육 쪽으로 창업 후는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일 자체를 바라보는 좀 관점도 많이 달라지게 되셨군요. 이번에는 정책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요, 그냥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지역 경제와도 정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제주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도내의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은 개인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자립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지역 경제와 연결을 해보면 지역 전체의 경제적인 어떤 움직임의 핵심 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우선 노동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제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업, 그러니까 숙박이나 음식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 점에서는 그쪽 분야의 여성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축에서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여성이 종사자가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결국은 우리 제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처럼 그 여성의 경제 활동이 계속 늘어나면 소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 활동이 소비를 만들어내는 지역 경제의 어떤 내수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돌봄 경제의 확장과 연결해서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쪽 산업이 더욱더 발전해 갈 것인데요. 가까운 예로 들어보면 저희 제주 가치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지금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약 13,000여 명이 이용자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약 53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여성이 3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돌봄 산업 분야에서의 여성의 활동 가능성이 넓어지고 그것은 곧 돌봄 경제와 연결해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요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저희도 여성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정말 한 가정, 나아가서 우리 제주 도내, 또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민정 연구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여성 경제 활동의 이런 지속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경력 단절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어떤 지원 활동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시간제 형태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이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늘봄 학교를 좀 확대해서 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등과 같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운영을 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유연근무제는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에 유연근무제를 사용함으로써 경력을 유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세대보다 훨씬 많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성에 대한 경력 유지를 위해서도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더 많이 도입하고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워라밸 인센티브 제공을 더 이제 확충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주 지역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임금이 더 낮고 일자리가 더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도에서 또 시급하게 노력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방면에서의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에는 도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신 만큼 정책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지금 어떤 구체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되는 부분부터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취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일하기 센터는 우리 제주에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취업의 상담에서부터 직업의 교육 훈련, 그리고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지원, 창업 교육과 그리고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대가 AI라든지 디지털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안에서 마케팅을 하고 또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인데요.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 5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이템의 개발에서부터 컨설팅 교육과 함께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설립 전 과정, 그러니까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아이템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또 협동조합을 만드는, 그러니까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창업 보육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총 44개 팀이 창업에 성공을 했고요. 이 중에는 또 사회적인 기업이나 예비적 사회 기업으로 성장해 간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제주대학교와 함께 미래 산업 분야의 여성을 좀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일자리에서도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가 나타나고 특정 분야에만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미래 산업, 그러니까 어렵다고 알려진 이공계 분야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컨설팅이라든지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도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성들의 취업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그리고 여성 공동체 창업이나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민간에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 공동체가 회사를 만들려고 하실 때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아까 인증받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돕는 일을 저희 센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 협동조합으로 하실 수 있는 어떠한 또 특별한 특화 분야를 개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뒤에 포스터가 잠깐 있는데요. 네, 돌봄 분야가 여성이 잘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돌봄과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시려고 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이나 상담들 진행하고 있고 1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 학교라든지 또 마을 기업을 설립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고 이용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한 700여 개가 됩니다. 있는데 오늘 나오신 데이스티치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신데요. 한 군데를 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서귀포에 있는 하요 살롱 협동조합이라는 곳입니다. 네, 하요 마을의 부녀회원 25명이 지역에서 버려지는 감귤을 활용해서 되게 고부가 가치의 과즙을 제조하시는 공장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하요맘이라는 과즙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드셔보셨어요? 네, 예, 지역의 농가의 소득도 올려주고 또 특히나 결혼 이주 여성분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주도가 선정한 2025년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으로도 제주도에서 선정을 할 만큼 여성 주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센터는 앞으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걸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런 영역들을 더 연결하고 또 성장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민간에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을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참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업들의 혜택을 좀 누려보시면 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말씀 중에 잠깐 나왔지만 이민정 대표님이 하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표님도 나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협동조합 방식을 선택하시면서 그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를 것 같은데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협동조합 시작을 정책관님이나 지금 센터장님이 소개하신 그 지원 사업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좀 이제 산 증인이고요.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성장을 했고 초기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마련을 했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가장 큰 가치가 함께 이제 목표한 거를 같이 이제 실현한다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처음 시작이 엄마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옷을 만들고 그걸로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익화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라는 하나의 공동된 목표로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협동조합이 가장 잘 맞는 형태의 기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장점을 말씀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초기에 개인이 혼자 창업을 하는 것보다 출자를 여러분이 같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나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도 조금 부담이 덜 가서 좀 쉽게 엄마들, 여성분들이 좀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협동조합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봐서 저희가 또 적시적소에 쓰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게 협동조합이 잘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미치는 로컬에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사회와 이렇게 잘 연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잘 육성할 수 있을지 실제로 뭐 적용 가능한 그런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업이라는 게 개인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거나 또는 자본이 있으시면 개인 창업도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지역과 내가 직접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공동육아를 하잖아요. 공동육아를 하는 기업을 만드셔서 협동조합 만드셔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신다거나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주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창업이 나오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회사를 만드셔서 발달장애인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시는 회사들을 만들고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여러 명이서 참여하고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다양한 여성의 경력을 발휘하면서도 돌봄과 일자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문화나 자연이나 이런 그 농산물 등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많은데요. 여행업이나 제조업들로도 많이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혼자 그 사업들을 멀리 있는 고객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가나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나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연결하면서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연계되고 실제로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창출되는 것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성 공동체 창업은 아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청년이나 기술 창업 등의 다양한 창업 발굴 육성 사업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배출된 여성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증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화여자대학교랑 여성 창업가에 대한 그 인터뷰 연구를 좀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나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부족한 경험을 한 여성 대표님일수록 다른 기업들, 여성 기업들 간에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면서 서로 상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감 능력과 이런 것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도 탁월하게 이런 능력들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런 창업한 협동조합들과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를 활발하게 하면 서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생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서비스들이 또 도내에 많아지면 도민들의 삶의 질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또 직접 이렇게 창업을 하셨던 대표님의 좀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제주에서 창업을 하시면서 제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았고 더 활용을 할 수 있었고 반면에 제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저희는 제주여서 좋은 점은 제주에서 창업을 하면은 이제 좋은 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게 초기 인프라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초기 인프라들이 되게 잘 갖춰진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 공간에서 사업을 했지만 공간이 없는 초기 창업자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공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주가 또 지역 문제 해결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또 지자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어떤 케이스로는 저희가 제주여서 사업을 해서 좋은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제주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신상품 개발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신상품들, 그리고 제주의 이야기들, 제주에 드러나 있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제주에서 잘 모르시는 숨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사경센터랑 같이 협업해서 한 프로젝트 중에 제주 토종 씨앗을 모티브로 한 원단을 저희가 개발을 해요. 토종 씨앗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만은 독세기콩, 뭐 저도 생소해요. 지금 같이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 저희가 또 개발을 해서 또 소비자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해서 제주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많이 소개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또 제주에서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참 확실히 이게 제주의 그런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이용하면 훨씬 사업 아이템을 잘 발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창업 아이템 그리고 다양성을 뭐 개인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제 창업의 트렌드가 과거에는 내가 내 가게를 하나 연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 트렌드는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변화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람들은 건강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청정, 제주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오프라인에서 유통을 하지 않고 온라인 안에서 모두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것 변화하고 있는 어떤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이 창업 지원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 제주 서귀포에 있는 한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함께 제주 로컬 마케팅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창업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15분의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AI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법을 배운다거나 또 온라인 안에서 마케팅을 하는 기법, 또 스토리텔링처럼 아까 이민정 대표님이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을 만든다거나 또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거나 이러한 실전의 어떤 그 훈련들을 통해서 실제로 창업에 이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됐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디지털로의 전환의 어떤 시대에 맞춰서 소비자의 또 행동 욕구와 부응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 교육을 통해서 해봤더니 아까 15분 모두가 지금 창업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 중에 몇 분은 최근에 제주 도민대학의 AI 강사로 위촉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서귀포에 영상 공모전을 했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공모에 추천을 했더니 또 우수상을 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교육이 창업을 만들어내고 창업이 또 다른 역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서비스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저희 제주에서도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고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디지털 기반의 어떤 핵심 기술과 연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말하자면 로컬 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정책을 제주도 차원에서 굉장히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 창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여성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시장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다양한 그런 육성 사업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세대공감, 양성평등, 인식확산 프로젝트, 맘먹고 스타트업. 여성들의 더 왕성한 경제 활동이 그냥 나 하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더불어 사는 이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네 분 다 현업에서 정말 또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신 만큼 좀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지 그런
바람 그런 것들을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창업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자신의 창업을 도전하는 여성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창의력과 실행력 그리고 끈질긴 도전 정신이 바로 우리 제주의 경제력과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민정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제주 여성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제 경제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여성이 누구라도 창업을 희망한다면 문을 열고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의 말씀만 들어도 약간 꿈꿨던 분들이 용기를 조금이라도 내실 것 같아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좀 흔한 얘기긴 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게 새기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재능은 있지만은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작은 시작이라도 용기를 내서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꼭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꼭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서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다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이 정말 많은 여성분들한테 힘이 되고 또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열심히 꿈을 품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모든 여성분들을 응원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전과 변화가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요. 다 함께 응원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당신의 스타트업을 하면 응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힘차게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